율곡 노자를 말하다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단윤진입니다. 율곡 노자를 말하다 5강의 주제는 도의 본체예요. 도의 본체에 대해서 율곡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그렇지만 처음 시작은 이 노자 도덕경부터 나오죠. 제가 요 위에 3장이라고 쓴 거는 순원의 3장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지금 순원을 공부하고 있죠. 순원에서 노자 도덕경 이야기하기를 도, 상, 무위호대, 이, 무, 불리니라. 무불이. 무위위, 무불이. 이게 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실 무위, 무불이. 도, 상, 무위호대, 이, 무불이니라. 예. 도는 항상 무위하되, 무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무불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게 상당히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이 무위위 무불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위, 무불이. 무위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어려운 말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율곡 선생 어떻게 풀이하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위 무불이는 좀 기억해 두세요. 이게 굉장히 노자에서도 중요한 말이지만 육아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상당히 좀 역설적으로 들리죠. 무위, 위, 무불이.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명제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사실은 저절로 다 되어지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 선생님 얘기를. 거꾸로 갔네. 네. 여기서 지금 율곡 선생님은 상천지제 무성무취 이 만물지생 실본어사 하면서 이제 이 상천지제 무성무취라는 말을 끌어오고 있어요. 이 상천지제 무성무취는 이 말 뜻을 그냥 풀이하자면 상천, 하늘의 일은 무성무취,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천지제 무성무취, 이게 지금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조금 있다가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리을리죠. 이는 그러나, 그러고 이제 역접 순접이 다 되죠. 여기서는 지금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역접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물지생, 만물이 생겨나는 데 있어서 실본어상, 실제로 여기에서 근본하고 있다. 자, 상천지제 무성무취가 만물이 생겨나는데 여기에서 근본을 둔다, 근원을 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일단 상천지제 무성무취라는 말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지제 무성무취. 상천지제 무성무취는 여기 시경 대하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원래 원전이 시경 대하편에 시경 대하편 문항지 10에서 문항편에 나오는 말인데 상천지제 무성무취 의형문항 만방작부 해가지고 하늘이 행하는 일, 여기서 상천지제, 이게는 쟤는 하늘이 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늘이 행하는 일은 무성무취,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그런데 문항이 그 법도를 본받으면 만방에 이 믿음이 일어나리라. 작도래서 이게 믿을 거죠. 아무런, 그러니까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조용한 그 상천의 일은 그럼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항이 본받아서 법도를 본받아서 의형이 이렇게 법도죠. 법도를 본받아서 만방의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요, 이 시경리에 있는 말을 중용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중용 33장에 시경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경 대합편 여기 문항지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요거는 제가 번역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나는 밝은 덕이 음성과 얼굴빛을 대단치 않게 여김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음성과 얼굴빛은 백성을 교화시킴에 있어서 지엽적인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시경에 이르기를 덕은 가볍기가 터럭과 같다. 터럭도 오히려 비교할 만한 것이 있으니 상천에 이른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지극하다. 여기 지금 상천지제 무성무치 즉이라. 이게 도대체 노자가 얘기하는 무의무불이랑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갖다가 여기 지금 주도니의 태극도설이라는 그 역작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 주자가 우리 좋아하는 주자 선생님이 아마 태극해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무국이 태극을 어떻게 풀었냐면 상천지제 무성무치 이 실조화지춘유 품위지 근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국이 태극은 이게 지금 무국이 태극 주도니의 태극 도설에 나오는 첫 문장인데 렴계선생왕을 무국이 태극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무국이 태극을 왜 이야기하느냐, 이거를 갖다가 주자가 상천지제 무성무치 이 조화지춘유 품위지 근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까 제일 처음에 노자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앞으로 쭉쭉쭉쭉 다시 우리 돌아가요. 무위 무불이라 그랬죠. 도상 무위호대 이 무불이니라. 도는 항상 무위하지만 무불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불이 근데 모든 것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돼. 희한하죠?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율곡 선생님 풀어서 얘기하는데 이 상천지제 무성무치 하늘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이죠. 무성무치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만물이 생하고 이것이 여기에서 실로 근원을 둔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무불인 거예요. 무불이. 네 개죠. 그렇죠? 불미. 그러니까 상천에 이른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데 만물이 여기서 생하고 만물이 생겨나고 그것이 실제로는 여기서 근본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위, 위, 무불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곡 선생님이 이 상천지제 무성무치 이 만물지생 실본어사 이 얘기를 끌어오신 거죠. 참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율곡 선생님의 이렇게 글을 보면 참 정말 율곡 선생님 대단하신 분,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는데 어쩜 이렇게 필요한 말을 적재적소에 잘 끌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상천지제 무성무치 이 만물지생 실본어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경에서 나오는 거, 시경 대합편에서 나오는 문항지십에서 문화편에 상천지제 무성무치 의형문항 만방작부에서 끌어왔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자면 하늘에 행하는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니 문항의 법도를 본받으며 만방의 믿음이랍니다. 그리고 역시 또 중용 33장에서도 이제 이 시경 대합편을 끌어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도 여기 있는 이 문항 시편에서 쭉 시운 쭉쭉쭉 얘기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상천지제 무성무치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요 문장을 끌어왔습니다. 저도 이 빨간 글씨와 까만 글씨가 있는데 빨간 글씨는 뭐고 까만 글씨는 뭐냐?
까만 글씨는 이제 율곡 선생님이 쓰신 글씨예요. 빨간 글씨는 저도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찾아온 제 전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천지제 무성무치, 그게 이제 시경 대화편에 있기도 하고 중용 33장에 있기도 해요. 중용 33장은 이제 시경 대화편을 끌어와서 얘기한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무위위 무불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천지제 무성무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주돈이의 태극도서, 여기서도 이제 상천지제 무성무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율곡이가 율곡이 아니라 주자가. 그래서 상천지제 무성무치 이 조화지 춘유 품이지 근저. 상천의 일은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조화의 춘유, 실로 그런 모든 조화가 일어나고 품이지 근저, 일어나게 되는 그 근저가 전부 있다. 그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상천지제 무성무치는 이거는 무위예요. 무위. 보이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 아무것도 행함이 없는, 그렇지만 모든 게 조화의 다 조화의 일어나고 품위지 근저, 이게 모든 만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는 이 실이 다 이 상천지제 무성무치라는 거지. 이게 그냥 이 무위는 무위가 아니라 무불이의 근저는, 무자가 왜 이렇게 되나? 무불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 무불이의 근저는 무위라는 거죠. 무위 위 무불이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특히 뭐 노자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무위의 정치, 즉 그것은 무불이다. 그런 정치학에서도 많이 쓰여요. 예를 들자면 어진 임금은 그냥 내버려둬도, 백성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그냥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그게 바로 무위 위 무불이죠. 지금 현대 정치도 마찬가지죠. 현대 정치도 그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국민들 잘 알아서 살죠. 정치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위의 정치죠. 이 무위 위 무불이를 갖다가 주돈이 태극도설의 무국이면서 태극이라는 말을 갖다가 주자가 요 같이 상천지제 무성무치를 끌어와서 주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말이죠. 계속하자면, 그래서 이제 죄인 사람한테 있어서는 무사무위 하니, 무사무위,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함도 자귀함이 없다. 이게 그 무위미 무불이 이 상천지제 무성무치, 아까 뭐라 했죠? 여기 앞에 지금 제 율곡 선생님이 쓰신 만물지생 실본어사가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아무런 생각하시는 것이 없고 함에도 자귀함 하는 것도 없는데, 적연부동하고 가민수통하여 적연부동 가민수통 천하지 고야라. 이게 적연부동 가민수통 천하지 고라는 말도 대단한 말이죠. 이거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고요하여 적연하다, 아주 고요하여 부동 움직이지 아니하다가, 그러다가 외물이 탁 왔을 때 감하여 움직이면은 마침내 통하여 천하의 이치에 통달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온 말이냐? 지금 율곡 선생님이 하신 얘기는 굉장히 짧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처음에 했던 깜장글씨, 천하지제 무성무치 이 만물지생 실본어사. 그리고 그런데 이제 죄인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즉 무사무일이 적연부동 하나 가미수통 천하지 고야라. 요게 이제 요거까지가 율곡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근데 요 율곡 선생님이 요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하지고, 요것도 사실은 그 주역에서 나오는 말이죠. 주역 개사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주역 개사전 10장에 보면은 무사야 무위야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하지고니 비 천하지 지시는 기숙능 어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란 무사무위,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런 하고자 함이 없다. 그런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연부동하고 가미수통 천하지구 적연부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외물에 감하여 수통 마침내 통해 뭐에 통하여 천하지 고에 통하는 거죠. 천하의 신묘한 이치 천하의 이치에 통하여 그래서 비천하 요 부분은 이제 제가 그 따온 말이지만 그 주역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갖고 왔는데 천하의 지극히 신묘한 이가 아니면은 누구 숙이죠? 숙능 명하다. 누가 거기에 참여하겠는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갖고 온 말은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하지고 요 얘기를 율곡 선생님이 끌어오셨습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하지고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면 요게 이제 그 이상은 제3장이다. 우 제3장이라. 그러면서 이 3장에서 얘기하려고 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역, 승, 상장. 또한 위에 장을 이어서 도지, 본체, 무이라. 이게 도지, 본체. 도의 본체는 무이. 그러니까 무이. 함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죠. 함이 없어요. 무이. 이고 이 묘용지 무불이. 그런데 함이 없지만 그 오묘한 작용은 이 오묘한 작용, 묘용이죠. 묘용, 오묘한 작용은 무불이라. 여기서 아까 지금 앞에 있는 거 무위, 무불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도지 본체가 무위하지만 그렇지만 그 용은 무불이라. 여기 지금 체욕을 또 얘기하는데 도의 본체는 무위하지만 본체는 함이 없어요. 도지 본체, 무위이나 이 묘용, 그 오묘한 작용, 용은 하지 않음이 없다. 이걸 조금 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 한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문장을 좀 띄었습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거는요. 여기 또 지금 체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체는 무위, 그 다음에 용은 무불이. 그래서 그 현묘한 작용, 오묘한 작용은 하지 않음이 없다. 체는 함이 없다. 도의 본체, 도의 본체와 작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의 본체는 무위이나 도의 작용은 무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위, 무불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시 1편지 대지하라 해서 이것은 앞에 편에 한 편의 커다란 요지이다 해서 요 문장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은 짧은데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3장 도, 상, 무위. 도는 항상 무위예요. 항상 무위하지만 이 무불이라. 그렇지만 불이 그러니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저절로 되어져요. 사물이 저절로 되어지죠. 저절로 되어져요. 우리 추나추동 누가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라 그러고 오라 그러고 그러나요? 저절로 되어지죠. 항상 무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만 저절로 되어져요. 이 무위 무불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율곡 선생님이 상천지제 무성무치를 가지고 와요. 상천지제 무성무치. 상천의 일은 그러니까 하늘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 하지만 만물이 생겨나는 데 있어서 실본호사라. 하지만 만물이 생겨나는 데 있어서는 실로 거기에 근본을 둔다. 그게 뭐라고요? 도죠.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는 항상 무위의 무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는 이게 상천의 일이죠. 상천의 일, 무성무치는 상천의 일, 도의 일은 되어지지 않음이 없지만 무위이지만 그렇지만 만물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막 왕성하게 이제 생성되는 것, 돌아가는 것. 그건 사실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무불인 거예요.
상천지제 이 만물지생 실번호 4이다 라고 그 다음에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건 무위, 쟤는 무불이, 만물지생 실번호 3. 그리고 그것은 상천지세 무성무치는 시경대하편에서 데리고 왔다. 시경대하편 그 문왕지 10편 문왕편에 있는 거죠. 상천지세 무성무치 의영문왕 만방작보라는 데서 이제 상천지제 무성무치라는 말을 끌어왔고 요 상천지제 무성무치는 시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용에도 나와요. 중용 33장 여기서 지금 쭉요 중용에서도 요 33장의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 내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 번역본만 한번 볼게요. 시경에 이르기를 나는 밝은 덕이 음성과 얼굴 밝은 덕이 음성과 얼굴빛을 대단치 않게 여기면 생각한다. 그 공자 선생님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음성과 얼굴빛은 백성을 교화시킴에 있어서 지엽적인 것이다. 우리 얼굴 잘생기고 말 번지르르 하게 하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지엽적인 것이다. 말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율곡이 하나 중용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시운 그러면서 시경에서 또 말하기를 그 덕은 요 여차 덕은 그 터럭과 같이 그 가볍다. 그런데 그 터럭도 오히려 비교할 만한 것이 있으니 이것은 이제 상천의 일. 상천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이 지극하다. 그래서 아주 터럭보다도 더 가벼운 것.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어떤 상천의 일. 그런데 그것은 아주 지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문장을 하나하나 그 번역하고 그 분석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천지제 무성무치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 중용의 글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상천지제 무성무치는 이 주돈이의 태극도설 무국이 태극을 주자는 역시 또 상천지제 무성무치라는 이 시경의 규절을 따갖고 와서 번역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주석하는데 상천지제 무성무치 이실 조어지춘이 품위지 근저해라. 그래서 이 상천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데 실제로는 조화의 그 어떤 춘유 이 춘유는 근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품위지 근저 여기 품위도 뭐 이렇게 그 물건이 되어지는 그런 보여지는 것들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상천지제 무성무치 이거 바로 무위는 무위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무불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위위 무불이 율곡 선생님은 그걸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교 경전 시경이라든지 중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따갖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위위 무불이를.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얼마나 유학자인지 이런 데서 드러나죠. 사실은. 여기 요 태극도설 요거는 뭐 제가 따온 겁니다만서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천지제 무성무치 요거를 이제 계속 쭉 설명드렸고요.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이제 율곡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제인 사람한테 있어서는 무사무이라 생각하는 것이 없고 함도 무위 자기하는 것도 없으니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하지고야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없고 인위적으로 자기함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요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하지고는 중용에서 나오는 중용이 아니라 주역에서 나오는 말인데 고요하여서 움직이지 않지만 적연 움직이지 않지만 감하여 그거 딱 감하여 그 마침내 통하는 것이니 천하의 그 천하지고 천하의 영고에 통하게 된다. 천하의 위치에 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요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하지고 요거는 바로 주역 개사전 10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역 개사 상편 10장 주역에는 개사 상편도 있고 하편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역 개사 상편 10장에 나오는 역무사야, 역무위야,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하지고, 비천하지, 지신, 기, 수, 능여, 역자
자라는 말에서 가미수통,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하지고를 따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하지고는 적연부동은 뭐겠어요? 적연부동 무위죠. 지금 적연부동 요거는 무위예요. 무위. 적연부동 혀에 움직이지 않는 거. 무위. 요것도 이때 있고 무위 무부리를 계속 그 율곡 설명하기 위해서 이 주역이나 시경이나 이런 데서 많은 말을 빌어왔는데 적연부동 혀에 움직이지 않지만 감하여 마침내 통할 천하의 연유, 천하의 연고, 천하의 이치에 통하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부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위 위 무부리를 계속 이 율곡은 그 율곡 유교 경전을 끌어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하지 고야라. 이거를 이제 무위와 무부리로 율곡은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눈에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아주 깊은 이 배경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걸 듣자마자 한번 탁 이해한다. 그거는 이분이 진짜 내공이 대단한 분이시거나 천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주역 개사전에 있는 그 가미수통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하지고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말을 찾아봤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3장이다. 우 제3자. 그래서 역승상자. 이것은 또한 위의 장을 이어서 그 다음에 도지 본체 무위. 도의 본체는 무위가 되고 그리고 그 묘용은 되지 않는 무부리가 된다. 무부리가 되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 앞에 말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본체, 도의 본체에는 무위, 무위, 하지 않으나 무위이나 함이 없으나 그러나 그 현무한 작용은 무부리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도의 본체와 작용, 무위와 무부리를 이렇게 딱 갈라치기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 1편지 대지하라. 그래서 이것은 앞편의 커다란 요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는데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좀 뭔지 모르지만 되게 조금 뭐 아는 것 같고 알 것도 같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율곡의 순원을 보면서 율곡 선생님이 정말 얼마나 학문적 조예가 깊으신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유학자인 거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유학뿐만이 아니라 그 도가에도 조예가 깊으셨고 또 불가에서도 또 조예가 깊으시죠. 그래서 진짜 대단한 대학자, 한국을 대표하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다. 훌륭한 대학자다라고 이야기해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